대선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선거 기간에 힘드시진 않으셨나요? 힘 안 든 선거가 어디 있겠어요? 많이 힘들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그래도 응원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격려 말씀도 많이 해 주시니까, 그거에 힘을 얻었죠. 네. 지금 재선 군수가 되시면서 이제 중평의 다음 4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그 중평의 다음 4년은 어떤 시간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제 저희 중평군이 2003년도에 군이 되면서 올해가 딱 23년째입니다. 예. 이제까지 보면 지난 4년간 중평군에 대한 일부의 인식이 작은 중평, 또 규모가 작아서 공장도 지을 땅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규칙시키는데 지난 4년간 꽤 많은 노력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중평군이 규모에서는 그렇게 뒤지지 않는구나, 또 컴팩트한 압축 도시로서 경쟁력이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이 보여졌으니까, 이제 앞으로 4년은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저희가 잠재력을 에너지로 결집시켜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진짜 확실한 지역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증평이 2003년도에 군이 됐다고 해서 역사가 일천하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잠재력이 대단히 크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집시키고 결속하고, 그래서 지역을 확실하게 규모를 뛰어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삶의 질 높아지는 건 당연하고, 거기에 예언도 확장되는 이러한 일들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현안을 확실하게 해결해서 조금 더 나은 지역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경쟁력 있는 하나하나를 같이 요소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꽤 많이 기대를 하실 텐데, 스마트한 지역으로서 증평군이 다른 지역과는 완전히 차별화된다. 그래서 더욱더 윤택하고 삶의 질이 높아진, 그래서 행복이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거에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증평의 미래 먹거리 또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네. 증평의 미래 먹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어차피 산업의 트렌드는 바이오 산업과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산업을 우리가 뒤치고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바이오와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일반적인 산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증평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좀 가미해서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바이오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소재 산업에 여러 가지 그 GMP 시설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연구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건 소재 산업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분리막과 관련돼서 굉장히 SKI 테크놀로지가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좀 잠시 주춤하고 있는데, 이걸 아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그런 쪽에서 우리 한국 알루미늄이 그 파우치 만드는데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조금 더 키워내고, 반도체는 우리 두산전자가 그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그런 회로 기판을 독점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키워내는 것. 그래서 이걸 그냥 단순히 산업으로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생태계로 엮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직산업센터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또 학교의 여러 가지 기능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클러스터로 만들어서 생태계로서 완벽하게 균형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군정이 다 그럴 거예요. 지방정부가 다 대부분 대동소이한데, 군청이 말하는 성과와 군민이 느끼는 성과 사이에 간극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있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있겠죠, 그거는. 왜냐하면 그 체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군민 중심이라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 이제 말로만 했었던 것을, 저희는 지난 4년 동안
실질적으로 국민이 중심이 되는 걸로 많이 바꿔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이 있으면 우리가 9시에 문을 열고 6시에 문을 닫았던,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을 아침 새벽 시간에 열어서 밤 10시까지 공휴일 없이 문을 365일 열어서 국민들이 시설을 주인처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낸 것,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감도를, 그 간격을 조금씩 좁혀 나가고 있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저희가 하는 일이 바로바로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또 그것이 바로바로 성과와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러면 그 체감도가 좁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노력은 저희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지난 4년간 사실상 엄청나게 많이 해왔고요. 각 우리 뭐 스포츠 시설이나 아니면 문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반드시 문이 열려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 그 민선 7기 임기 안에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숫자 목표가 혹시 있으신가요? 숫자 목표로 제시하기는 좀 애매한 것인데, 저희가 그 초기에 예산을 5천억대로 기반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단순히 숫자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이런 거는 있습니다. 저희가 현안을 완벽하게 해결을 해내겠다. 그래서 우리 윤모 아파트가 3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완전히 철거하고 그 지역을 완벽하게 재생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또 청년들이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 이것은 분명히 약속할 수 있고요. 철도 통로 박스의 그 여러 가지 불편함을 해소해서 어렵게 풀어냈으니까, 이걸 인도를 제대로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또 우리 보강천의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 또 원래 보강천이 우리 반탄천으로서 모래가 아주 금모래로 반짝반짝했던 그런 상태로 복원시켜서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이런 일들은 반드시 해내서 이걸 성과와 결과로 말씀을 드리겠다. 이거는 뭐 분명히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도시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 특히 청년이 지역에 머물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 즉 의료, 주택, 일자리, 그다음에 문화 예술 이런 게 다 갖춰줘야지 청년이 그렇죠. 외지로 떠나지 않는 게 현실이고, 정부가 또 지향할 지형점이지 않습니까? 네. 증평의 그런 보관들, 그다음에 그 인근 지역과의 연계 전략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혹시?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청년들이 당연히 뭐 교육과 의료와 여러 가지 문화 활동하는 것도 중요한 건데, 그것보다도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지금 청년들의 생각은 개인이 무엇인가 해내는 그러한 공간과 시설, 또 그러한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어느 집단에 소속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본인이 희생하면서 일을 하는 이런 것보다는 본인의 개성과 능력과 창의력을 독창적으로 키워낼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창작 공간, 또는 그런 모임들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평에 있는 시설들을 조성을 할 때 그러한 공간들, 1인 창작 스튜디오나 1인 뭐 소호몰, 이런 것도 저희가 구성을 해서 지식산업센터에도 그러한 공간들을 반드시 넣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개인들이 개인의 여러 가지 역량을 키워낼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을 네트워크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공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평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우리 청주권과 굉장히 가깝고, 또 대전, 세종과도 가깝고, 수도권과도 굉장히 가까운 이런 접근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인근에 있는 시설들을 공동으로 활용해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다 가질 수 없으면 인근에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연계시켜서 활성화시켜내고 또 인근 지자체와도 협력을 해서 같이 상생해 나가는 방안을 지금 찾아낼 것입니다. 예. 그 4년 뒤 군민이 증평이 정말 달려졌다고 느낄 가장 확실한 장면은 무엇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스마트한 시설들 또 여러 가지 ICT와 관련된 첨단 기술을 가미한 시설들을 해본 결과는 이제는 내가 횡단보도에 서 있으니까 빨간 신호에서도 대기 시간이 표시가 되는구나. 이제까지는 적색 신호가 아닌 녹색 신호에서만 시간이 표시됐었는데 다른 데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는 빨간 신호에서도 대기 시간이 표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위에가 빨간 신호가 나오면 바닥에 LED도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녹색이면 녹색으로 표시되는, 이래서 LED 신호등과 적색 신호 시에도 대기 시간이 표시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처음에는 좀 생소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게 유용합니다. 내가 한 1분 정도 있으면 건너갈 수 있다. 이런 체감 있는 이런 것들을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이렇게 되죠. 이제 4년 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의 여러 데이터들이 맞춤형으로 돌봄이 되는 지역이 있구나. 이게 증평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ICT 기술을 가미해서 개인별로 여러 가지 활동 양태를 분석하고 데이터로 만들어서 이제는 개인이 돌봄을 맞춤형으로 돌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시범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웨어러블 기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개인이 활동하는 여러 가지 양태를 분석을 하게 되면 이분은 요런 데 조금 취약해서 요런 활동을 더 하시면 건강도 관리되고 생활도 조금 더 보람 있겠구나 해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맞춤형 돌봄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렇게 해서 지역에 진짜 사는 것이 변화를 느낄 수 없는 것 같은데 확실히 변화가 있구나 라고 하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 말씀하시죠. 네. 존경하는 주변 국민 여러분, 지난 선거에서 아주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해 주신 덕분에 제가 다시 민선 7기 군정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아주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한 표 한 표 그 소중한 그 의미를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저버리지 않고 제대로 확실하게 지역을 발전시키고 도약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마도 민선 7기 이제는 확실히 달라진 그러한, 그리고 더욱더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래서 증평이 이런 지역이 있었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저희 490여 우리 공직자 모두와 함께 우리 증평 국민을 위해서 진짜 국민만 바라보고 우리 국민을 우리 중심에 두고서 말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지난 선거에서 저를 선택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